신랑입니다. 키워드가 아주 단순하지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추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월 3일 이후 재출석 연기 요구에 1일 나오세요. 내일입니다. 내일 나오세요. 이렇게 어제 오간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부릉 때는 신병 확보 나서기로, 신병 확보라는 거는 체포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특검이 강경한 입장인 거죠. 1차 소환 땐 지난 토요일 28일이죠. 윤, 경찰 조사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대치가 됐습니다. 출석한 시간을 따져보면 15시간이지만 실제 조사는 5시간만 이루어졌다. 뭔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에 나오는 모습, 그 이후에 또 변호인이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구 조사 불영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조사 시키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전부 다 발언을 성실성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사 이어가 보죠. 다음입니다. 자, 경향신문인데요. 피의자 윤석열 어깃장 15시간. 자, 15시간 동안에 특검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 내용은 앞선 기사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약간의 평가가 들어갔는데 어깃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군요. 자, 계엄 6개월 만에 사실상 첫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파견 경찰의 조사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이거를 거부했다. 그래 실제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3일 나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내일 1일 나와라. 이런 내용까지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 지금 제가 김광삼 변호사와 김수민 평론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답변은 좀 김광삼 변호사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누가 지금 너무한 상황입니까? 지금 실랑이가 계속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전체를 평가하면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예.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법조인이세요. 네네. 법조인 관점에서 보실 때도 그렇게 좀 그렇죠. 보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좀 약간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예. 죄를 지은 신분이고 어차피 수사나 조사는요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체포영장 기각되면서 일방적으로 2월 28일 날 9시에 나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날 9시를 10시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1시간 차이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지하주청으로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하주청 못 가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집은 부렸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특검의 뜻에 따르게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특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게 저는 좀 맞다고 봐요. 근데 특검에 좀 한마디 한다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은 조사잖아요. 예. 그러면 피조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고 뭐 조사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조사가 중요한 거니까 뭐 교체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계속 실갱이를 하고 일단은 이제 법불악유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절대 아부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예. 근데 그건 맞아요. 그것도 옳은 이야기고. 이제 그런데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유연성. 빨리빨리 본질적인 측면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 그러니까 과도한 요구는 배척을 하고 예. 일부에서는 조금 고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래면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칼 대 칼로 가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모양새는.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을 하고 있지만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저거 가지고 뭔가 티격태격하는 싸움하는 꼴을 보이니까 예. 상당히 좀 불편한 측면은 좀 있죠. 그럼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배려하고 약간 검토할 수 있을 거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좀 보이십니까? 일단 28일에 조사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30일에 바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28일에 조사했는데 29일 날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날 나오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건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아. 그러면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예. 그다음에 소환도 물론 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환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30일 날 반드시 나와야 한다. 예. 그래서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라. 이 정도로 소환을 하고 예. 우리는 사실은 변경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예. 그냥 일방적으로 30일 날 9시, 10시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트집을 잡을 거리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특검 조사해서 결과 내고 성과 나는 것도 좋지만 예. 뭔가 좀 약간의 유연성, 뭐 크게 유연성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윤 전 대통령한테 끌려가죠. 그 크게 유연성을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일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 28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나왔어요. 그리고 15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조사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날을 넘긴 29일 새벽에 귀가를 했죠. 그리고 특검이 바로 30일 날 다시 나오세요. 2차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어서 3일 나가겠다, 안 된다, 1일 나와라, 다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 모든 걸 정리해서 봤을 때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지금 누가 너무한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협조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나와라 하면 안 나간다. 들어와라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겠다. 예. 그리고 다시 나와라 그러면 며칠 뒤에 나가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할 때도 답해라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시간 조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5시간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씨름 한 판에 한 3분 걸리는데 그중에 2분을 삿바 싸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간을 지연시키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행위인 거고 그리고 이유도 보면은 국가수사본부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처음에 했는데 예. 경찰이 그 사람이 윤 전 대통령 체포작전 지휘하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관계자가 조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이걸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목 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비협조를 하고 있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원래는 7월 3일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7월 1일로 늦춰준다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는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늦췄죠. 특검은 30일 날 나오라고 했지만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나가겠다 7월 3일 네, 그러다 다시 그렇습니다. 7월 1일 나오라 이렇게 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런 변경도 있었고 그리고 특검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제에서 한번 예. 체포영장이 기각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이미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비협조를 하는 것은 특검하고 윤 전 대통령을 전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자, 좀 키워드가 실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서서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상황 그전에도 뭐 수사 상황이 있었거든요. 공수처 수사도 있었고요. 그때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수사 자체가요.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출입 방식, 조사자, 재수한 날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사사건건 실랑이다. 뭐 여기 다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방식, 그러니까 비공개냐, 공개냐. 그리고 조사자가 누가 조사할 거냐. 날짜를 언제 다시 재소환할 거냐. 뭐 이런 걸 놓고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 조사실의 이 모습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까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조사 때도 참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 있었던 거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당시에 특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과거에 보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김광삼 변호사.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사상 보면 이번에 내란 특검 수사도 그렇고 앞선 또 수사상에서 보면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뭘 바꿔달라,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특검의 대상자가 됐을 때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김영현 전 장관도 조사를 할지 여러 가지 또 재판부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면 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뭐랄까 트집 위한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의 어떤 본인들의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예. 더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 남기고 있다. 그럼 여론에 좋을 게 없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신가요? 아마 지지자들 몇 안 되는 지지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에서 보면 아니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왜 저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차피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런 걸 거부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할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사를 지금 조은석 특검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외환죄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랄지 형식으로 해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아마 가장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예. 대부분 외환유치죄랄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포영장 방해죄랄지 증거인멸 이걸 다 조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을 한 번 정도 조사해서 기소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의 통상적인 수사의 모습은 그렇다. 그렇죠. 수사의 루틴이죠. 예.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원래 옛날 특수통 검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때 조사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예.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특검 자체는 일단 비화폰이랄지 그다음에 체포영장 방해한 거랄지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랄지 해제 요구 방해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예. 외환 유치와 관련된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부터 조사해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구속하려고 하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성 발휘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전에 수사되어 있던 거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이제 수사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주 부르면서 결선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좀 끝부분에 잠깐 설명하셨는데 좀 전망이 그렇다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청구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거의 확신한다. 지금 법조인이신데요. 지금 거의 100% 확신한다. 구속 청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모습. 사실상 공개 출석은 그날이 사실상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얘기 없이 들어갔거든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포토라인 지나친 윤석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요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역대 많은 전직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전직 대통령들은 그래도 유감, 사과, 송구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남겼습니다.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왜 국민께 전통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네, 이게 전직 대통령들하고 차이를 좀 보자면 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들 문제가 된 게 대부분 비공개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들켰을 때 예.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비공개로 했다는 거는 애초부터 떳떳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하는 경우도 좀 더 많았고 또 여론의 질타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예. 최소한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했던 것인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행해진 거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공개적인 그렇죠. 모습이었다. 그리고 일부는 본인이 절대 자신이 안 시켰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계몽령이라든지 무슨 경고성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이나 자신이 사과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과나 것이죠. 송구 표현은 곧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겨우 조금 뭉쳐놨던 지지층까지도 타격을 먹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예. 전 국민이 다 본 그런 재판인 거고 형량 싸움이라도 될 것이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란 미수 혐의가 된다 그러면 유기징역으로 낮춰지는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건데 미수될 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 계속해서 신랑이 버리고 정치적으로 메시지 주고 또 사법이라든지 형사 쪽하고 계속 신경전 벌이는 거 이 정도만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그 빡빡한 심리 상태 속에서는 도의적인 유감 표명조차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이제 심리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는 재판 과정에서 뭔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시군요. 이런 가운데요. 특검, 내란 특검만 있는 게 아니죠. 두 가지 특검이 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죠. 특히 김건희 특검 주목받고 있고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달 2일부터 본격 수사 곧 소환할 듯. 내달 2일이니까 굉장히 먼 것 같잖아요. 내일이 바로 내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현판식 갖고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건데 소환 여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 이거 역시 굉장히 주목받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여기 보면 명태균, 건진 의혹 등 자료 이첩됐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2일 현판식 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모습. 지난주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인의 설명도 좀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퇴원 맞춰서 소환 일정 조율하시나요? 저희들이 출석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논의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은 김광삼 변호사께 좀 예측을 제가 질문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굉장히 서두를지 그리고 소환한다면 역시 이것도 공개 원칙으로 할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내란 특검과 비교해 보면 예. 내란 특검은 사실 이제 조은석 특검인데 특수처 출신이잖아요. 특수통. 예. 그래서 이제 수사 맥을 잘 알아요. 어. 그리고 지금 다른 두 특검 최상병이랄지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했죠. 예. 그리고 검찰서 이첩한 사건을 딱 보고 내란 특검이 조사 않지 않아도 이 정도 되면 기소할 수 있다 하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특히 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해서 결과적으로 보석이랄지 구속만기로 못 빠져나가도록 딱 방패를 딱 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고 예. 또 최상병 특검은 이제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원래 법에 규정되는 절차대로 그냥 좀 천천히 가고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랄지 아니면 뭐 통일교 재단부터 보석받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수사가 다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불러서 수사할 수 있을 정도에 돼 있을 거예요. 단지
지금 김건희 특검 자체는 대상이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수사 대상이. 예. 그래서 몇 개 가진 거 일단 그것부터 계속 불러서 수사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수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를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결정하느냐 여부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속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예. 자기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이 관례가 돼버리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공개 출석.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혹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염두에 뒀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고집을 하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걸 비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도 있고 또 이전에 뭐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전에 있던 특검과 다른 부분이 내란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예. 한 번에 조사를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그때마다 이제 공개적인 출석이 되겠죠. 김광삼 변호사께 추가 질문 짧게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 예컨대 금요일 또는 주말, 토요일 정도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 판단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있습니까? 예. 일단 뭐 병원에서 퇴원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원 자체가 또 병명이 이제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병원에 계속 있었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실에 있는데 뭐 안 나온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방문 조사를 하면 또 특혜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퇴원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워낙 빨리 가니까 예. 사실 특검사에서도 경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란 특검 저렇게 빨리 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번 주를 넘기면 예. 이제 그런 비판이 언론에서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그래서 의식하든 안 하든 이번 주에는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 후반 또는 주말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김광상 변호사의 예측이셨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